오늘은 병원 인력, 재난 이후 회복, 서민금융, 그리고 하반기 생활행정 변화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하는 날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생 선발, 교육과정, 의무 복무 배치, 복무 지원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당장 병원 이용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역 공공병원과 필수 진료 인력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질지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문제를 두고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이 1박 2일 수기 토론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지역의료 보장 범위와 지역병원 보장 수준, 민간과 공공의료 공급 방식, 정책 실행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결과는 7월 중 공개되고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응급실, 분만, 중증 진료처럼 지역에서 버티기 어려웠던 필수 의료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을 데이터 기반으로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7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난회복 실태조사를 발전시켜 피해 이후 주거, 생계, 건강, 심리회복 상황을 더 잘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호우가 이어질 때 중요한 것은 구조와 복구만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다시 생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지원이 빠지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와 1인 가구는 회복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대상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의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일 부산 중구에서 전국 최초의 지역 밀착형 민관합동 서민금융 모델인 부산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벤K 부산은행, 미소금융법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정책 서민금융, 채무조정, 고용과 복지상담, 민간금융상담을 한 곳에서 연결하고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하반기 생활정책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브리핑은 7월 3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재난문자 개선, 양육비 선지급 지원 확대 등 국민 생활과 가까운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을 줄이는 방향이 추진됩니다. 재난문자는 행동 요령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중복 수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도 예고됐습니다. 오늘 정리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는 인력 양성과 시민 공론화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피해 이후의 회복까지 데이터로 보려는 방향입니다. 부산 서민금융센터와 하반기 생활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더 쉽게 찾도록 만드는 변화입니다. 데일리멍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